역삼동 디지털 유목민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팟캐스트랑 유튜브도 같이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좋죠. 좋습니다. 이게 저희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게 반응이 안 좋으면 이게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옆에 국제법 박사 김태호 박사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안다 다 안다 양찬성 프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너무 라떼 스타일이긴 한데 요즘 너무 분위기 좋아져가지고 군대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심지어 사병들이 휴대폰을 쓴답니다. 네. 군대 내에서 안에서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 두 분 시작부터 굉장히 딱 이렇게 톤이 높아지셨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아질 것 같네요. 네. 이게 그 군대에서 휴대폰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사병이 쓴다는 거예요. 사병은 사실 외출 외박이 네.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통제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군인인데 스마트폰을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대 이외에 이 외부랑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옛날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한 게 비정상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군대라는 곳이 워낙에 특수한 공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 국방이라는 이슈는 정말 그죠?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면에서 그래서 염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쵸? 근데 이제 네. 국방부도 그렇고 일각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작용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사병들의 심리 안정적인 부분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네. 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음. 네,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한번 시범 운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좀 전격적으로 완전히 딱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2020년인데 네, 1년씩 그렇죠. 바뀌었죠. 2018년부터 네. 시범 네, 운영을 하고 네. 2019년에 전면하고 어. 그렇게 됐죠. 네. 과연 이 스마트폰이 이제 군기 내 이제 뭐 문제되는 건 없는지 기강 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분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기는 제가 볼 한데, 때는 네. 100% 문제됩니다. 이미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네. 죄송한 얘기지만 라떼 좀 하다 보면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통제가 딱 돼 있는 사회잖아요. 군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이제 최전방 네. 적국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부산 아. 해운대에서 근무를 적국 했는데 일본과 네. 미리 10년 앞을 더 그렇죠. 네. 내다보시고. 우리 적은 네. 북이 아니다. 네. 결국 일본이 적이 될 것이다. 도저편 부대. 현실적으로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해운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해운대 그 해수욕장이 네. 버스로 2정거장인가 1정거장이에요. 우리 부대에서. 해운대 체조 네. 부대. 근데 제가 2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해운대 바닷가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제대하는 날 가봤어요. 그 정도로 이제 통제된 사회인데 사실 통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점도 많지만 그 외부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군 생활은 더 효율적으로 좀 돌아가는 면이 있거든요. 더 조직에 집중할 수 있고 차라리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군대라는 데가 총 다루는 데고 이게 네.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이제 화기를 다루고 이런 데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해운대에서 참 그런 걸 따지기는 좀 그랬지만 네. 어쨌든 군대였으니까 네. 총은 진짜 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외부와 소통이 너무 원활하면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안 문제도 사실 사병들은 보안 문제 좀 둔감합니다. 잘 몰라요. 이게 뭐 진짜 군사 기밀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은 저는 좀 살짝 반대하는 입장인데 물론 미안하다 지금 군대 가는 애들한테는 저도 이제 보는 입장에서 같은 라떼이긴 한데 저도 약간 근데 생각은 조금 맛이 다른 게 오히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쓰는 것처럼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걷었다가 이렇게 다시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 사용이면 저는 이제 같은 라떼라고 해도 또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 제한을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부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극단적으로 전파를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에 이제 그 보안 뭐 스티커라고 하죠. 이제 카메라 같은 데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청와대나 아니면 국정원 같은 데도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네. 아니면 보안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음.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 와이파이나 이런 걸 막는 그런 기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막아서 보안 스티커는 내가 볼 때는 별로 효용이 없는 게 네. 살짝 들었다가 다시 붙여도 티가 안 나요. 아 보안 거의- 스티커 그게 네. 좋은 걸로 쓰면은 네. 뗐다가 붙이면은 네. 그 떼는 순간에 접착면에 그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표시가 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보안 스티커라고 쓰여 있어서 막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단가가 비싸긴 한데 떼면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공기하고 뭐 접촉이 되고 이게 떨어지면서 그 색깔이 변하고 표시가 나는 스티커가 따로 제가 있어요. 예전에 거래처 어디를 갔는데 네. 자기들이 IT 기업이라고 네. 뭐 별로 이렇게 훔쳐갈 정보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입구에서 이게 붙여주더라고요. 예. 붙여주는데 보니까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보니까 네. 이게 지가 알아서 떨어졌어. 아, 그래? 그거 네. 굉장히 단가가 싼 나무 그리고 스티커였을 겁니다. 붙어있던 티도 안 나. 아,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만약에 보안 스티커 같은 거를 쓴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진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좀 제대로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쵸, 보안을 그리고 위해서. 무엇보다 아까 찬우 PD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병들이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걸 자칫 군사기밀을 잘못 소통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렇게 좀 자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하게 그냥 교육을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물론 필요는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러 영역에서 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병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세미나 하듯이 교육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보안 예. 스티커라든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뭐 기능마다 또 기종마다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딱 앱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저는 좀 더 튼튼히 마련이 돼야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돼서 다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이게 네. 그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잘못 사용되는 그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실제로 입건이 된 케이스들 보면 그 군대에서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쓰는데 도박을 한대요. 그렇죠. 스포츠 네. 도박을. 네. 그래서 이제 베팅 사이버 사이트에 도박. 네. 들어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걸려서 그건 뭐 기록이 남으니까 걸렸겠죠. 네. 걸렸는데 야 이거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할 군대에서 휴식 시간에 스포츠 도박을 네.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허용이 안 됐으면 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다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딱 허용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단절돼 있었다라는 데서 군인들, 사병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정말 소통하는 거에 의미를 뒀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완전히 이렇게 전면적으로 좀 허용이 되는 시기 되다 보니 이제는 그런 소통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 도박이나 이렇게 기타의 영역으로 오히려 사용을 하게 되고 맞아요. 활용을 네. 하게 되는 계속 그런 불협화음이 좀 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군대 어차피 군대 얘기니까 그냥 군대 얘기할게요. 휴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육군이었는데 공군은 휴가를 자주 나가요. 그렇죠. 대신 복무 기간이 길었죠. 네. 공군 복무했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제 동기들이 다 공군 갔거든요. 대학 동기들이. 근데 귀찮다고. 맞아요. 휴가를 처음에는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하니까 막 이래가지고 휴가 나오면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다가 나중에 자주 나오니까 나중에 귀찮다고. 또 나왔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네. 휴가를 나오나? 너 군생활 왜 이렇게 하냐? 막 이런 욕을 평상시 듣는데. 친구들을 만나는 빈도보다 오히려 공군에서 휴가 나와서 보는 친구들을 더 자주 그쵸, 보는 그쵸. 그런 느낌이 그런 경우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제가 볼 때는 친구들도 소식을 듣고 하니까 좋다. 너무 자주 한다. 그러면 이거 뭐 야, 넌 군생활 안 하고 맨날 전화질이냐?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문제가 또 된 게 뭐냐면 그냥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이니까 데이터도 이제 어느 정도 비용. 허용이 되고 하니까 음란물을 그렇게 받아본대요. 네. 스마트폰을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여기 얹혀놓고 이렇게 해라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음란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는데 또 군대의 특성상 남자들끼리 모아놓는 케이스 물론 여군도 있습니다만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네. 이제 욕구 해소를 그러니까 좀 절제를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절제를 하는 상황에서 음란물이 돌고 뭐 이러니까 이것도 이제 적발이 된 케이스들이 있어서 좀 안 좋은 사례로
네,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왜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이렇게 특수기관이나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의도치 않게 본인의 셀카만 본인 SNS에 올렸는데도 뭐 뒷 배경에 의도치 않게 어떤 장면이 그쵸. 같이 나올 수도 네.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 이제 체크하는 곳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 사진은 좀 게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필터링 작용을 좀 해주잖아요. 네.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활용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누적이 될 수밖에 그쵸. 없고 그 셀카를 찍더라도 이 배경으로 잡히는 그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원래 군사 시설이나 보안 시설 같은 경우는 찍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금지가 돼 있는데 그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또 찍고 싶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또 기본적인. 내가 또 네. 군인이고 또 이렇게 막 그 공수마크 같은 거 가짜로 네. 달고 이렇게 해갖고 막 아,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찍는 그 셀카도 요즘엔 또 광각 렌즈가 또 막 달려나오고 네. 하니까 인덕션 광범위하게 찍히다 보니까 군사 시설 같은 게 찍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찍힌 사진들이 너무 한순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되면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확산이 공유가 금방 되는 되죠. 거잖아요. 공유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필름 카메라를 통해서 찍힌 사진 한 장에도 물론 그런 게 찍힐 확률이 있지만 그렇죠. 그때와 이제 이런 빈도수나 통계상으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그게 퍼지는 속도는 정말 뭐 끝도 없다 보니까 사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보가 물론 뭐 좀- 남북 관계 뭐 이런 게 다 뭐 복잡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너무 지금 이렇게 좀 해이해지게 풀어지는 쪽으로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쵸. 네. 이거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네. 지난번에 그 스마트 클라우드의 해킹이나 피싱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이게 맞아요.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만약에 업데이트가 된다 치면 만약에 그게 해킹을 당하거나 피싱을 당하면 네. 고스란히 또 어디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잘못 이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꽤 있기 때문에 네. 예, 문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제도의 방향성은 뭐 맞는 것 같고 뭐 음.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 시점에서 과연 국방부가 그런 건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걸 한 건지 그쵸. 아니면 네. 자칫 설익은 상태에서 일단 이거부터 시행을 해보고 뒤늦게 또 후속 대책을 급급하게 만들어내느라고 지금 뭐 좀 애를 먹고 있는 건지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뭐 저기 어느 지점에 가서 이렇게 앱을 깔게 되면 이제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카메라 기능을 다 없애버리는지 어느 시간 동안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보안 세팅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뗐다 붙일 수 있지만 아예 카톡 자체를 못하게 막아놓는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는 제가 서울시 이제 전에 한번 언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서울시 공무원 했었을 때 클라우드는 아예 접속 자체를 안 되게 막아놨어요. 아 네. 공무원들은 아예 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클라우드를 이제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자료를 많이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료가 필요해서 클라우드가 왜 안 되냐 물으니까 서울시 전체 전산에서 아예 통으로 막아버렸다. 심지어 주식이나 이런 사이트는 접속이 돼요. 네. 점심 때만. 점심 때 네, 근로식 다닐 때 12시에서 1시 주식 이때만, 사이트? 네, 네. 주식 사이트 12시 1시까지 접속이 돼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이제 기준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안 될 것 같은 사이트에서 점심 때만 된다든지 뭐 네. 6시 이후로 되는 경우 있는데 클라우드는 24시간 항상 안 돼요. 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런 방식으로 그래도 많은 이제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기술을 믿고 그래도 병사들에게 폰을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하셨듯이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사회 뭐 체제 자체가 뭐 다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제 한마디로 가능하다라는 그쵸. 거거든요. 뭐 네. 위챗이든 뭐 카카오톡이든 중국에 계신 현지인들의 연락을 하다 보면 되는 시점이 있고 안 되는 시점이 있고 또 홍콩 시위 때는 굉장히 이제 안 됐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칫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말만 스마트폰이 되는 거지 오히려 감시와 통제를 더 그쵸. 강화하는 거 네. 아니냐라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특히 부대별로 또 저는 상황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지휘관 그래서 재량이
대량이 상당히 많이 허용이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준을 조금 일반화해서 그런 균등하게 가져가면서 그래서 저는 시범 운영도 좋고 전면 시행도 다 좋은데 그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미리 그만큼 지금 준비가 잘 됐느냐는 거죠. 이 제도를 잘 받아들이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사병들도 만족하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염려를 좀 덜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제 국방부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부스러운 이게- 답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정부스러운 그런데, 예. 오래간만에 듣는. 근데 그러지 않고선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한쪽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에는 너무 추후 자칫 더 네. 문제가 커질까 봐서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국방부에서는 재밌는 게 실질적으로 사병수 전체에 비하면 네. 이런 그 잘못된 사례들이 퍼센트는 미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저히 사실 낮다. 예. 이게 또 웃긴 게 모방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쟤네는 설마 저런 걸 했어? 라고 하면 이걸 분명히 시도하는 이 어린 아해 장병들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조금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은 꼭 그걸 그렇게 해본다. 따라한다면서. 해보는 사람들이 참, 꼭 센 거예요. 예. 좀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경제는 먹고 네.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보수 예. 딱 본격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국가 안보 저희 정책에 본격- 있어서만은 본격 안보 방송으로 변하는. 아니요 느낌으로. 전혀. 네. 그러니까 그 이거 군이라는 딱지 게 박을 수 있어, 위험해. 군이라는 게 바로 그거는 안보의 상징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그런 의식을 다 같이 가져야 이제 이렇게 또 스마트폰을 뭐 쓰고 이러는 제도도 좀 더 계속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그쵸. 더 그런 게 우리가 잘 밑받침이 돼야. 그 몇 가지 콘텐츠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항상 이렇게 자유를 줬더니 니네가 말아먹은 거야. 맞아요. 이런 네. 케이스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자유를 받았는데 그쵸. 그 자유를 스스로 네. 말아먹는 이런 제발 없었으면 네. 좋겠다 얘들아. 스마트폰을 계속 활용하고 싶으시면 네. 다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뭐. 네. 네, 그러면 슬슬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혹시 김 박사께서는 그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군대 내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올려두면 그거를 기간 동안 정해서 이렇게 프린아웃해서 그 네네, 사람한테 전해줬었던 딱 그 시기에 제가 편지를 그래도 몇 번 써봤죠. 그런 근데 그때 되게 시스템이. 애틋하더라고. 근데 진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생사는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확인이 돼야 이제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되게 적극 공감을 또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스마트폰을 그런 군인들, 병사들, 사병들의 이전 심리 안정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도 되고 뭐 자기 개발에도 뭐 긍정적인 방향이다라는 서치도 많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네. 네네네. 사고 치려면 사고 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 그냥 허용해주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점점 군인도 군복 입은 민주심이라는 독일의 그런 말이 독일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면 스마트폰은 허용해주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보안을 지킨다면은 저는 스마트폰도 결국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도 뭐 4차 산업과 디지털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혜택들이 또 여러분들의 군생활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 국방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톡스는 여기까지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